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하태민 주식TV입니다.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요, 벌써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죠. 올릭스란 종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신 하면서 메신저 RNA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올릭스를 통해서 RNA가 뭔지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하단에 카페가 나옵니다.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는데요. 늘 그 사전 삼아서 기업에 대해서 궁금할 때마다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중에 종목을 올릭스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6950인데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코드 넘버를요. 26950 이렇게 하시면요,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좀 공지에 말씀드리면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개장 방송과 폐장 방송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장중 같이 방송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만 빼고 월화 목금 합니다. 자, 올릭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본금 68억이네. 사이즈가 예쁩니다. 긍정적 관찰이라 하는 것은요, 그럼 제가 좀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RNA 간섭 현상이 1998년에 발견됐으니까요, 얼마 안 됐죠. 그 다음 2006년에 RNA 간섭 기술로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으니까 이제 막 태동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 의학계에서 보면요, ADC가 제일 핫합니다. 그 다음이 RNA 치료제 쪽입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는 임상 가기 전에 전임상 단계부터 거의 계약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올릭스를 보면요, RNA 간섭기 인터피어리언스입니다. 그래서 RNA 간섭이라기보다는 억제,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 기술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있던 RNA 간섭 기술, 요 특허를 양수를 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제칭. 자, 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로 주로 RNA 치료제는요, RNA 메신, 우리가 특히 메신저 RNA 같은 거는요, 그 벌써 피부에서 그 뭐 녹여버린다 그럴까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패를 좀 안 하려고, 혈관을 좀 덜 타게 하려고 여기는 좀 피부, 눈 이쪽으로 먼저, 간 이쪽으로 먼저 지금 좀 하고 있고, 이제는 폐로 다가가고 있다. 지금 핵심은 눈에 이 프랑스 떼아사인데요. 밑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다. 자, 어시멘트릭 스몰 인더 RNA 이런 게 뭐냐 한다면요, 비대칭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대칭형은 RNA가 이렇게 딱 맞물리죠. 요게 대칭형이라면 비대칭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하나가 큽니다. 길다 그래, 길어야죠. 하나는 또.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엘라일럼사가 대칭형에 대해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뭐 지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으로 해서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거는 뭐랄까 가치가 있다, 쓸모가 많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억제가 비특이적이다, 의학에서 비특이적이다 한다는 거, 이 말은 엉뚱한 걸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래서 엉뚱한 유전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생기니까 엉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이다. 왜냐? 염기서열 변형망으로도 후보 도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염기서열을 자꾸 바꾸면 후보 물질이 되지니까요. 그래서 기본 틀은 있고, 거기다가 그 표적 메신저 RNA, 표적 메신저 RNA가 어디를 작살낼 것인가, 어떤
단백질이나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메신저 RNA 작살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염기설만 변경하면 후보 물질이 도출되니까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 물질 선정 기간이 당연히 짧겠죠. 쪽쪽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킨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모든 유전자를 표적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저 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가 전달 기술은 이게 RNA 치료의 가장 큰 문제가요. 자, 그래서 필요한 걸 발현을 시켜야 되는데 세포 안에 넣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넣어야 뭐 이게 그 메신저 RNA가 발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몰 인터피런스 RNA 이거를 세포 안에 넣는 게 전달이 안 돼서 대부분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반을 하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감기도 바이러스 아닙니까? 감염을 시키는 거죠. 아데노바이러스처럼 인체에 무해한 걸로 해서 감염을 시키면 세포 안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는 게 세포 안에 자기들 막 숙주 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막 세포 분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운반체로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게 각광받죠. 그런데 올릭스는 특정 전달체 없이 한다.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대단한 일이죠. 자가 전달한다 하는 게 회사가 주장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의 화학적 오프 타겟 문제를 해결. 이것도 뭔 말이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뚱한 거를 그 공격하는 거. 이런 거를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 두 가닥의 대칭구조. 네. 조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칭구조 같은 경우는요. 그 엘라일름사에서 대칭구조는 가이드 RNA, 그러니까 좀 길 안내를 한다 그럴까요? 치료에 관계없는 패신저 RNA, 지나가는 RNA 이렇게 해석할까요? 자, 하여튼 관계도 없는 RNA가 엉뚱한 게 활성화돼 가지고 엉뚱한 거를 공격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는 올릭스에는 이거는요. 네, 차이를 두어서 패신저 RNA하고 가이드 RNA의 길이 차이를 두어서 엉뚱한 거를 공격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 이런 정리입니다. 회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떼아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 제약사들이 막 지금 수백 개 아닙니까? 상장사도 200개가 훨씬 넘죠. 저마다 지가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잘난다고, 대단하다고. 근데 자기가 잘한다 하면 뭐합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알아줘야죠. 자, 떼아사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OLX301A를 했습니다. 자, 근성, 섭성, 황반 변성이라는 거는 황반이라는 거는 옐로우 플레이트 아닙니까? 우리가 영어를 그 의학 용어는 영어를 한문으로 바로 옮겨버려 가지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을 좀 모르게 하려고 자기들 유식하게 보려고 하시나요? 어쨌거나 그냥 우리 눈동자에 노랗지 않습니까? 노란 눈동자에 노랗죠. 그걸 옐로우 플레이트라 하거든요. 황반이라는 거죠. 습성 황반 변성,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인성 질환이다 보시면 되는데 습성 황반 변성은 잘못하면 실명도 올 수 있죠. 어쨌거나 이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2019년에 했는데요.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추가적으로 원래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유럽 지역만 유럽 아프리카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추가로 더 크게 미국까지 했어요. 계약을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계약 규모도 확대를 했고요. 수정계약 확대 수정계약 했습니다.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2019년에 들고 가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야 이거 가능성이 있다 해서 2020년에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확대를 하면서 여기 정리를 할까? 원래는 2019년 3월 18일 날 유럽 지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만 했다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그 북미 지역까지 해가지고요. 규모도 확대를 해서 괜찮았다. 그러면서 10월 17일 날 OLX301D도 했어요. 이거는 막막하 섬유화증이라는 섬유라는 거는요.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의학에서 말하는 섬유화는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계약을 똑같은 규모로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날 또 10월 17일, 10월 7일 날 많이 했죠. 또 추가 옵션 계약도 했어요. 그래서 대하사가 또 두 개, 지금 두 개 더 하는데요. 그것도 괜찮으면 얘 했던 거와 똑같은 요 계약 1억 6,695만 유로로 또 계약할 권리도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하사가 총 3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처음에 한번 잽을 날려보고 될만하네. 야 이건 본격적으로 해. 이렇게 된 거니까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OLX3012 황반 변성 치료제가 나이가 들면요. 우리 눈 안에 노란 황반부 네, 눈이 되면 요게 황반 아닙니까? 황반. 네. 그래서 습성은 좀 위험하죠. 습성은 좀 실명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읽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이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요 유럽 소재, 네. 요 기술 연구업을建国 계약을 했는데 요거는 이 기술은 도입을 한 겁니다. 요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이제 요걸 자기화해서 유럽 어딘지는 안 밝혔어요. 여기로 해서 1년 동안 2020년 6월이니까 지금 2021년 4월이면 1년이면 이제 거의 21년 6월 25일 다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맺고 작년 7월부터 4개 유전자에 대해서 후보 물질을 도출 중인데 그 RNA 치료제는요, 후보 물질 도출되면 보통 계약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정임상선에 다 계약하거든요. 그래, 이게 만약에 되면 건당 5천억, 지금 보통 건당 한 7천억에서 8천억씩 거래야 됩니다. 계약을. 그래서 올 상반기에 뭔가 잘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올 상반기에 기대할 일입니다. 자, 비대 흉터라는 거, 이건 뭐냐면요. 수술하면 몸 안에 있는 그 콜라겐이 확장을 해가지고요. 막 살이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거죠. 콜라겐이 확 증식을 해가지고 피부가 막 흉터 생기는 거,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외과 수술하면요. 반 이상이 비대 흉터가 발생하는데요. 그걸 이제 치료하는 물질 OLX101, 요거는 이미 휴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판 거는 휴젤이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을 지금 하고 있고, 영국 임상 1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상 완료돼서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작년 9월에 2A상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 기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아까 요걸 도입을 해가지고요, 요렇게 한 거죠. 연구개발. 네. 그래서, 이제, 혈액 안에는요, 그 효소가 있습니다. 핵산분해 효소가 있어서요. RNA 이게 핵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A가 아토미가 아닙니까? 자, 하여튼, 금방 투입한 RNA가 금방 배출돼 버립니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좀 그럴 가능성이 적은 피부나 안과나 폐, 요거 위주로 했는데요. 이제 이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는 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RNA, 우리가 지금 백신 만든다고 메신저 RNA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예를 들어 봤잖아요. 우리가 아는 약이라는 거, 유전자라는 게 DNA 치료제, RNA 치료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보린이나 약은요, 다 단백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약이란 거는. 단백질이 과다 발현된 걸 우리가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약인데 다 우리가 하는 건 대체로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이고요. 요즘 또 바이오가 이제 나오죠. 바이오 의약품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단백질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하니까 접근할 수 있는 이 표적하는 게 한 전체 유전자의 한 10%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많은 병 중에서 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한 10%에서 15%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가해서도 신약 만들기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좀 근본적으로 이 단백질 아예 나쁜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결국 DNA가 메신저 RNA를 통해 가지고 특정 단백질을 하고 되게 하는 게 우리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DNA나 RNA 단계부터 아예 작사를 내버리면 아예 생성을 못하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병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그래서 DNA와 RNA 치료제가 새로운 분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올릭스라는 회사는 이 RNA, 메신저 RNA 이 부분에서 상장사 중에는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DNA 치료제는 여러분 툴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실패한 헬릭스미스 이런 거죠. 그래서 DNA를 바꿔가지고 근본적으로 단백질을 제거하는 생성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 RNA 치료제가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떼아사하고 계약을 했다 하는 거예요. 떼아사하고 계약을 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프랑스 떼아사하고 계약을 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2021년 상반기에 요거 후보 물질 나오면 요거 계약될 가능성이 높다. 요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번에 지금 그 코로나 치료제가 그 메신저 RNA 이쪽이 자꾸 부각되면서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게 다 메신저 RNA 치료제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올릭스는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결국 이거는 기관에 달려있죠. 사주면 올라가는 거고요. 기관이 안 사면 못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기관이 사고 있네요. 특히 연말 많이 샀네요. 4만 8, 9천 원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주가 상승은 기관이 사고 있어서 물론 기관이 팔면 판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좀 큰 계약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프랑스 떼아사하고 확대 계약이 될 정도로 나름 인정은 받았다. 근거는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기관이 팔면 나도 판다. 이런 마음으로요. 좀 편성하는 매매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는 나름 좀 글로벌리 인정받은 회사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NA 치료제가 어떤 건지 이제 개념 잡으셨죠? 이렇게 해드리니 안 그러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냥 공부해서는 절대 이걸 아실 수가 없습니다. 저니까 알려드리는 건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네이버에서 제 카페 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요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여러분 지금 들으시지만요 하루 지나면 또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그럼 또 읽어보면서 대표가 이렇게 설명했지 이런 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제 카페를 곁에 주고 활용하시고요. 특히 종목 리포트 코너는요 늘 활용하시면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주식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장중 방송에 참가하시면요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릭스를 설명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